자, 다음 소식 보면은 뭐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보수 극우 언론들하고 야당 정치인들은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올라도 뭐 경제 망한다 뭐 이렇게 계속 언제는 주식도 안 오른다더니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이 올라도 망한대. 예, 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죠. 얘들은 내가 봤을 때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냥 망한다. 예, 정화수 떠놓고 그저 우리나라 기도하고 망하게 해주세요. 있습니다. 그저 우리나라라고 하면 안 되지. 그저 대한민국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애들인 것 같아요. 우리 일본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개쓰레기 같은. 중요한 거는 니들이 떠놓은 그 정화수에 너무 나쁜 감정이 많아서 그런지 니네 나라가 망하고 있어. 정신 챙겨. 네, 근데 이제 외신은 좀 다르죠. 우리 언론처럼 뭐 경제를 정치 논리로 보지 않고 아마 통계하고 숫자로 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경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숫자 이상 확실한 게 뭐 있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벌었는데. 네. 자, 효과적인 이 코로나19 방역에 힘입어서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헌정사상 최초 이것도 당군 이래 처음으로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7개국 G7 수준에 진입했을 수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을 했습니다. 네. 네, 뉴스원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한국 작년 1인당 국민 총소득 G7 진입 사상 최초. 블룸버그 통신은 2019년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2019년 1인당 GNI가 33,790달러로 이탈리아 34,530달러에 약간 못 미쳤지만 2020년 이탈리아 경제는 대규모 봉쇄 때문에 약 9% 위축됐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네.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상황에서도 회복세를 이끈 수출 덕분에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경제적 타격이 덜한 상태로 2020년을 마감했다. 통신은 4분기 성장률이 예상대로 나오면 이는 한국은행의 연간 전망치 마이너스 1.1%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며 코로나19 대유행의 해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들 가운데 가장 양호한 성장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는 이게 네. 늘 플러스 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역전이다라고 봤는데 일단 1.1%다 상행이라는 건 일단 마이너스 0점대이거나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된 통계 수치를 만들어 낸다 그러면 저는 플러스가 나올 걸로 보는데 그게 플러스가 나와도 지랄을 할 거야 또. 근데 이미 지랄을 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인데요. 제가 요거는 원고에는 안 썼는데 이거 봤는데 한국경제 속보 오늘 오전 8시 3분에 이걸 속보로 냈어? 네, 김익환 기자가 작년 한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 외환 위기 이후 최악. 아니 씨 외환 위기는 원래 최악이었고. 진짜 대박. 야. 그러니까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야 우리가. 최악이라고.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네. 그렇긴 한데 그러면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봐야지. G7 국가에 들어올 정도로 성장을 이 어려운 했는데. 상황에서 지구촌이 다 거지돼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지. 네, 참 진짜. 근데 이런 위기 없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연간 성장률 1%를 못 해낸 놈들이야. 네. 야, 니들 진짜. 그러면서 회원국 가운데 성장률 낙폭 가장 낮아 뭐 작은 제목으로는 OECD 중에선 1위에 오를 듯 이렇게 또 해놨어 또. 그러니까 제목 낚시하고 네. 뒤에 알맹이는 똑같이 그냥 써놓은 거예요. 발뺌 기사 쓴 거 아니야. 제목 어떻게 이렇게 갈아놨냐? 아닌데요. 우리는 그 기사 썼는데요. 뭐 이지랄 하려고. 참. 그리고 맞잖아요.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인 거는. 라고 말하니까 할 말은 없네 많은. 그렇게 쓰는 니네 마인드가 진짜 쓰레기인 거야. 진짜 최악은 진짜 한국 경제다. 김익환 기자. 네. 참 대단한 못 쓰겠네. 진짜 대단한 기사예요. 이관이 못 쓰겠어. 네, 심보를 그렇습니다. 곱게 쓰고 살아야지. 네. 참. 네. 근데 여기는 댓글에도 언론사들 다 미쳤다. OECD 국가별 자료 첨부해봐라.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너무 똑똑해 우리 국민들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너무 이미. 너무 똑똑해. 한국 경제 김익환 기자는 우리나라가 최악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아니야, 이런 거기서 애들을 말하는 우리나라는
지네 외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일본이나 영국에 출장 보내야 돼. 장기로 아주. 어? 현장 가서 환자들이 인터뷰 시켜야 돼, 이런 애들. 가기 전에 내가 콤보로 백신은 종류별로 다 맞춰줄 테니까 백신 갔다 와. 칵테일. 네. 꼭 갔다 와, 니들. 김익환에게 백신 칵테일 선물을. 근데 네. 이게 웃긴 게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고 이거를 블룸버그 통신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 거예요. G7에 들어왔다고. 원래 브룸버그가 우리나라 이렇게 그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이 네. 아닌 건 아닌데. 너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이명박근혜 때였다면 우리나라 G7 뭐 안에 들어왔다, 뭐 성장했다, 뭐 이렇게 일면에 안 났겠어요? 그럼요. 이게 다 이명박근혜 덕분이다 이러면서 세계은행이 인정했다. 개 지랄들을 떨었겠지. 블룸버그가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도 또 없고 다 성추행 얘기. 자, 그리고 사실은 또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첫 G7 국가를 넘어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된 거죠 결국.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허세를 부리거나 네.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결국 그 말대로 된 거예요. 지금 보면 다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뭐 이 정도면 뭐 블룸버그가 이제 야당에서 공격을 해야죠. 친문 매체다. 뭐 아니지. 세계은행이 친문 단체다. 그래야지. 아니지. 돈 받고 조작했다고. 여기가 돈 줘서 매수했다고. 얘네들 그 수법이 그런 거잖아. 아니 어제 얘기했잖아요. 돈 주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삼성 어떻게 됐는지 얘기했잖아요. 이게 말이야 됩니까? 미국에서 뇌물 쓰다 걸리면 작살인 거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네. 네, 어제 우리 삼성 관련해서 재용이 보내자 400년 때리게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난 욕 먹을 줄 알았거든. 네, 근데 구독자가 몇 분 나가긴 했는데 나갔어요? 대부분 아니 삼성 직원인 것 같아. 기조실 직원들 같은데 대부분 분들이 제발 좀 가라. 갈 배짱 있으면 가봐라. 배짱 있으면 가보시지. 네, 라고 댓글을 쓰시더라고요. 네. 네. 삼성 직원을 너무 무시하는 행태십니다. 삼성 애들은 그런 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삼성 직원의 마인드는 철저하게 악착같이 삼성 욕하는 것들을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다 뽑아내겠다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화이팅! 어제 댓글에 굉장히 인상적인 댓글을 봤습니다. 삼성을 물고 뜯던 기자가 없어지더니 회장 가방 못질을 하고 있더라.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재용이 옥수발 하고 있는 미래를 한번 꿈꿔보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 삼성그룹 홍보팀장 뭐 이런 거 가는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뿌듯한데? 그거 가방 못지 그분 아니에요? 한겨레 출신 기자 그분 아니에요?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부끄러울 것 좀 같아요. 그래요. 뭐 난 부끄러워도 괜찮아. 뭐 돈이 급하면 뭐. 아니 뭐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본인의 삶이 그러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 이해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삼바 관련된 그 부정회계 관련 이게 있거든요. 네. 이건 또 이제 빼도 박도 못해. 그렇죠. 이건 이제 조 단위야 이제 금액이. 그러니까 그 금액을 발음을 정확하게. 조 단위에 돈이 걸려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이제 사법적으로도 문제지만 그거를 불법 소득으로 추징을 할 거냐 말 거냐가 더 큰 거거든. 네. 돈이 죄 한 1년, 2년 더 살리는 게 뭐가 중요해? 예? 돈이 중요하지. 3조 5천억을 국고로 환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 돈 다 이제 세금으로 잘 쓰일 텐데. 그러니까. 네. 참,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소식은 또 최백운 교수 이야기인데요. 어제 뉴스공장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유일하게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경기 선행지수가 뭐냐면 CLI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지표라고 합니다. 지수가 이제 100을 기준으로 진짜 올라가면 경기가 상승이고 내려가면 하강인데 이것도 100을 넘지 않더라도 지난달보다 숫자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최백은 우리나라 지난해 유일하게 경기 선행지수 떨어진 적 없어. K 방역 효과.
24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101.5로 직전 달보다 0.31%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OECD 회원국에서 비교 가능한 29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올해 100 이상을 유지한 곳은 칠레와 터키로 나란히 6개월째 경기 팽창 국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스위스는 한국과 같이 5개월째 100 이상을 유지했다.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로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세를 탔다. 4월 이후 9개월 연속. 9개월 연속입니다. 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다른 OECD 국가들도 조금씩이나마 상승하고 있지만 9개월 연달아 상승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최병 교수가 지난해 2분기 당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성장률이 1위였대요. 그럴 때는 뭐 우리나라 수출이 좀 안 좋았지만 당시에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통해 가지고 이제 내수가 받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수 방어가 된 거에는 내수로 이제 방어를 한 거에는 K 방역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저희가 왜 막 그 수출 잘 돼서 우리나라 그래도 경제 성장률 올라가고 막 무역 수지 흑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댓글상에서 근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하는 글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수출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내수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불균형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3패인을 터뜨리거나 안심하는 거는 완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뭐 선별이 됐든 전체가 됐든 전 전체를 선호합니다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자금들이 실효성 있는 쪽으로 다시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여지를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어떻게 국민들 속으로 다시 돌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그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수출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돈들이 국내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자꾸 해외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안 갖고 들어오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외 유보금에 대한 뭐 제한 한도를 두고 아니면 그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조세에 있어서의 확실한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러한 입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죠. 보이고요. 네. 경기 선행지수는 이런 느낌이면 돼요. 내가 장사를 했는데 다음 달에도 물건이 팔릴 것 같으면 원재료도 사고 시설 투자도 하고 하면서 먼저 돈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꾸준히 된다는 얘기는 우리 경제가 셧다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대기업이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왜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현금 움켜쥐고 있어야지. 왜 일본 예전에 그렇죠. 재난지원금 나눠줬더니 그거 다 집에다 고스란히 쌓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단 한순간도 이걸 내가 현금을 어떻게든 붙들고 있어야 돼라는 불안감을 안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신나게 주식 투자했잖아요. 아니 그걸로 고기 많이 사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고기 사 먹은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되게 가슴 아파했어요. 그걸로 고기 많이 먹었던 거 사람들이. 이게 그동안 고기를 못 드셨다는 거 아니야, 이씨.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영업 손실 보상을 이제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이제 늦어도 4월 초에는 이게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에는 정액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자영업자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사회적 충격을 이분이 부도 나갖고 들어 넣어버리면 충격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손실을 줄여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뭐 전 국민들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부활하는 자영업자분들은 서비스를 높인다든지 가격을 낮춘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또 다시 국민에게 보답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민족이에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경기 선행지수 얘기를 보면서 삼성에서 이제 이 종편에 준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에 대한 경쟁이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막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막 대대적인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총수가 구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 사장 정결로 3천억밖에 못 하는데 다른 나라는 뭐 10조, 20조 들여갖고 뭐 라인 증설하고 뭐 3나노 공장 얘기했었잖아요. 대만 뭐 TSMC 공장 짓고 일본에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투자를 못 하고 선행지수가 망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종편이 꺼내놓고 있더라고. 투자를 못해서 망한다. 투자를 못해서 망한다고. 이재용이 없어서. 근데 삼성에 3천억씩 전결할 수 있는 사장이 150명이 넘는데, 뭐가 투자가 어려워요. 아니 그 150명이 넘는 사장 중에 왜 송 작가님 못 들어가는 거야? 아이 어떻게 내가 그런 자리까지. 왜 대한민국 2대 천재인데. 아이 정말 그러면 고맙지. 근데 아무튼 꼭 중요한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 삼성이 진행하고 있는 그룹 차원에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재용의 결정이나 판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근데 우리 국민들 다 알아요. 종편만 몰라.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못 해갖고 가뜩이나 좋은 분위기에 지금 반도체 환경을 다 망친다는 거야. 근데 봐봐, 재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신나게 사잖아, 삼성전자를. 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용이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일보에서 단독이 올라왔어요. 방금. 슬기로운 라면 생활이라고 라면에 넣어서 뿌려 먹는 첨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면 2개를 끓일 때 요거 한 봉지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 불려? 원래 라면은 2개 정도 먹는 게 1인분 아닌가요? 황태하고 미역 베이스가 있고 버섯 베이스가 있고 고추 맛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시느냐? GNF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B012001입니다. B012001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결제할 때 20% 가격이 빠져요. 그냥 사시면 정가 그대로 내고 배송 받으시는 거고요. 22,500원이라고 한 건 버섯이고요. 고추, 황태나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새우하고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다 15개가 15,000원. 여기서 20%가 또 할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운 고추 있잖아요. 진짜 매워요. 매운 거는 진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시거나 다른 국을 끓이실 때 베이스로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 국물 만들면 돼요. 밀가루는 조금 속이 안 좋아야 하시는 분들 그냥 쌀국수 넣으시면 금방 후루룩 가능하십니다. 무궁무진해요. 활용법은 반드시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20%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로 거기 판매액의 10%가 저희 송작가 TV로 옵니다. 여러분이랑 저희랑 농가 먹는 거. 우리 겨울밤에 뜨끈뜨끈한 국물, 슬기로운 라면 생활과 함께 단독 이재용 옥중 메시지 그러니까 옥중 메시지를 냈어. 하면서 투자 고용 국민과 약속 지켜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옥중에 있지만 삼성의 투자와 고용은 계속될 것이다. 아니 올해부터 이게 기사인 게 나는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였단 말이야. 네. 그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130조를 투자한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그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한국에다 할 거냐, 중국에 할 거냐, 인도에 할 거냐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130조를 투자한다고 하는 계획은 이미 완성돼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건 이미 순차적으로 진행돼서 가고 있어요. 네. 거기에 딴지 안 넣고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회계라든지 결정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지금 삼성은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 그러니까 옥중에 계신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옥중 메시지. 네. 이거 아니, 무슨 근데- 독립투사가 진짜 들어가서 서신 이런 거는 되게 거룩한 말 같이 느껴졌는데 이렇게 너무 좀 야 그렇다 시궁창 이거. 참아버리냐 이 단어를? 일단 이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효자 코스프레 해갖고 상주 코스프레.
그러니까 효자이면서 네. 굉장히 안타깝게 아빠를 그렇죠. 보낸 코스프로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일단 2년 6개월로 이제 줄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바가 남았단 말이야. 네. 근데 삼바가 터지면 이거는 사실 정상적으로 이 금액으로 해갖고 때리면요 기본 10년부터 시작해서 20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 불법 회계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미리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은 아직도 계속 내가 이렇게 있지만 국가를 나는, 위해서 그렇지, 국가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투자도 다하고 할 것이고, 계시다라는 얘기 하는 거지. 채용도 할 것이다. 네. 이야, 네. 좋겠다 재용이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래 것들이 알아서 언론은 언론대로 겨워줘,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겨워줘. 네. 아유 좋겠네. 근데 삼바로 해갖고 10년형 이상 받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도 안 달아준다. 윤석열처럼 돼버려. 네. 더 이상 효용가치, 언론에서의 효용가치가 사라지거든. 아이고. 복귀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지금 하나 이승현 회장이 곧 풀려요. 그 경영 김승현. 네. 이승현은 다른 분이죠. 네. 네. 김승현 회장이 그 경영 복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지금 또 재계가 그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복귀하면 하나가 그동안 잘하고 있는 그 방산 산업 이쪽에서 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리님께서 옥중에서도 헐겠다. 네. 이분이 이제 옥중에서 화장지를 중앙일보 찢어서 쓰신다고. 어찌나 감촉이 좋은지 네 그런 말씀이 있죠. 대박이다. 중앙일보의 이상 단독기사 10시에 나온 단독기사였습니다. 참 아이고, 하여튼 좀 그렇죠. 네. 아이고. 네. 그래도 요새는 이런 얘기 할 때 우리가 좀 뭔가 우위인 것 같아. 왜냐면 예전에 경제 안 좋다 뭐 이럴 때는 맞아요. 사실 우리 방송할 때도 반론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뭐 좋긴 뭐가 경제 좋아, 안 안 좋아 뭐 우리 삼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망할 거야. 근데 지금은 보면 댓글 분위기나 어떤 나중에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도 네. 결국은 우리 국가가 잘 되는 게 삼성 탓이 아니고 삼성이 국가 덕에 먹고 살고 있구나. 잘 먹고 살았죠. 대용이가 얼마나 무임승차를 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봐줬는데도 아직도 걸려 있는 게 많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늘 얘기하지만 중앙은 대용이를 밀고 있지 않아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는 파묻어 버리려고 할 겁니다. 왜요? 어? 왜? 아니 그러니까 홍씨 삼성과 홍씨. 이씨 삼성의 이제 대결이 이제 표면화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중앙일보가 호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뭔가 실권을 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아니 이렇게 옥중 메시지도 단독으로 내주는 그러니까 거. 단독으로 내주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야? 친척이나 할 수 있으니까 특혜인 거지. 예, 일반 기자는 면회 못해. 그렇죠. 가족만 할 수 있어. 아니 이거를 뭐냐면 무슨 대표이사들인가 그 사람들이 이제 면회를 하고 와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거에 뭐 대신 전한다 이러면서 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투자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했다고 현장에서 야 녹취록 듣고 싶다. 야 진짜 녹취록 듣고 싶다. 진짜 뭐라 그랬는지 녹취록 듣고 아니 싶다. 그냥 들고 가서 이렇게 내면 될까요? 이렇게 오케이 하면 이렇게 낸 거겠죠. 아니 들고 가지 않았다니까. 얘가 뭘 알아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